위암 수술 안내, 근치적 위절제술.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위암 수술의 개념과 목적, 절차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의 목적과 효과. 위는 식도와 십이지장 사이에 위치한 주머니 모양의 소화관으로 입과 식도를 통해 들어온 음식물은 위에서 죽처럼 소화된 다음 십이지장을 거쳐 소장과 대장으로 내려갑니다. 한편 간에서 분비되어 지방의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담즙과 다양한 소화 효소를 포함하고 있는 췌장액은 담도와 췌관을 통해 십이지장으로 흘러들어가 음식물과 섞입니다. 위장은 부위에 따라 기저부와 체부, 전정부로 구분되며 식도와 위가 연결되는 분무는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고 위와 식도가 연결되는 유무는 음식물이 충분히 소화된 다음 소량씩 십이지장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조절하는 밸브 역할을 담당합니다. 위벽은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층의 4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암은 맨 안쪽의 점막층에서 발생하여 주위 조직으로 침습해 들어가는데 암이 점막층과 점막하층까지만 침범한 경우를 조기 위암이라고 하며 근육층 이상을 침범한 경우를 진행성 위암이라고 합니다. 진행성 위암은 림프관을 따라 위 주변 림프절에 전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혈관을 따라 간이나 폐, 뇌, 뼈 등의 전이를 일으키기도 하며 장막을 뚫고 나와 췌장, 대장, 간 등 주위 장기로 직접 침윤하기도 하고 암세포가 복강을 통해 이동하여 복막의 전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위암의 수술적 치료는 위암 병변을 포함하여 주위에 정상 위 조직을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어 절제하고 암 병변으로부터 배액되는 림프관 및 림프절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암 병변을 포함 암이 확산될 수 있는 통로와 영역까지 최대한 절제하는 근치적 위절제술이 기본입니다. 대부분의 조기 위암은 근치적 위절제술로 치료가 완료됩니다. 하지만 진행성 위암이나 일부 조기 위암에서는 몸속에 남아있는 암세포를 사멸시키고 재발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암 화학요법을 추가로 시행해야 합니다. 수술 과정과 방법. 수술을 위해서는 먼저 그림과 같은 복부 절개가 시행되며 근치적 위절제술은 주위 정상 위 조직을 포함 위암 병변을 제거하는 위절제와 암이 퍼져나가는 경로가 되는 림프절을 제거하는 림프절 절제, 그리고 남아있는 소화관의 연결을 다시 복구해주는 소화관 재건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위절제. 위를 절제하는 범위는 종양의 위치와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암이 위의 전정부나 하부 체부에 발생한 경우에는 위의 하부 3분의 2를 절제하는 위아전 절제술을, 암이 위의 상부 체부나 분문부, 기저부 또는 위 전체에 퍼져 있는 경우에는 위 전체를 절제하는 위전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암이 대장이나 간 등 주위 조직을 침범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함께 절제하기도 합니다. 림프절 절제. 위 주변에는 많은 수의 림프절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림프절 사이를 그물처럼 연결하는 림프관을 통해 암이 주위 조직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림프절 절제는 림프 조직을 침범한 암세포를 최대한 제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절제된 림프절에 대한 암세포 침범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위암의 진행 정도, 다른 말로 위암의 병기를 판정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소화관 재건. 위절제와 림프절 절제 후에는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소화관을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소화관을 재건하는 방식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되는데
외과 의사는 환자의 상태와 질병의 진행 정도 등에 따라 최적의 재건 방식을 선택합니다. 위전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십이지장의 시작 부위를 봉합하고 십이지장 아래쪽에 소장을 잘라서 위로 끌어올려 식도에 연결한 다음 소장과 소장을 연결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술 후 음식물은 식도를 통해 소장으로 내려가고 담즙과 췌장액은 십이지장을 통해 소장으로 내려가 음식물과 섞입니다. 위아전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데 남아있는 위장의 아랫부분에 십이지장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과 십이지장의 시작 부위를 봉합한 다음 아래쪽에 소장을 끌어올려 위장에 연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음식물은 식도를 통해 위와 십이지장을 통해 소장으로 내려가고 담즙과 췌장액은 십이지장에서 음식물과 섞이며 후자의 경우 음식물은 식도를 통해 위와 소장으로 내려가고 담즙과 췌장액은 십이지장을 통해 소장으로 내려가 음식물과 섞입니다. 위절제로 인한 부작용. 위는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기능뿐 아니라 소화 과정의 조절과 호르몬 분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위를 절제한 이후에는 다음의 부작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위절제는 위암을 치료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므로 사전에 이러한 부작용과 대처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시면 수술 후 회복과 적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덤핑 증후군. 위 아래쪽에는 유문이라는 관략근이 존재하여 음식물이 충분히 소화된 다음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위 절제 후에는 유문 부위도 함께 절제되어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곧바로 소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수분 불균형과 급격한 혈당 상승이 발생하여 가슴이 두근거리는 심계항진, 어지러움, 식은땀,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가 2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는 반대로 급격히 혈당이 떨어지면서 식은땀과 무기력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덤핑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덤핑 증후군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천천히 느리게 식사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음식을 30번쯤 잘 씹어서 먹는 것이 중요하며 공복 시에는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해 사탕을 조금씩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역류성 위 식도염. 수술 전에는 유문에 의해 담즙과 췌장액이 역류하지 않지만 수술 후에는 역류가 발생하여 위나 식도 부위의 점막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역류성 위 식도염은 식도와 소장이 직접 연결되는 위전 절제술 환자에서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속쓰림과 상복부의 통증, 쓴물이 넘어오는 증상이나 구토 등이 동반될 수 있는데 수술 후 6개월경이 가장 심하고 이후에는 서서히 호전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역류성 위 식도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취침 2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하지 않도록 하고 누울 상체를 15도 정도 높여서 음식물과 소화액의 역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위벽 보호제나 담즙 중화제 등의 약물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빈혈. 위에서는 비타민 B12를 흡수하는 데 필요한 내인자가 생산되는데 위전 절제술 후에는 내인자가 생산되지 않아 비타민 B12가 부족해지므로 거대 저가구성 빈혈이라는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전 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정기적으로 비타민 B12의 혈중 농도를 측정하고 필요시 비타민 B12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담낭염. 우리말로 쓸개라고 부르는 담낭은 간에서 생산된 담즙이 일시적으로 보관되는 주머니로서 위를 따라 내려오는 미주신경에 의해 수축 운동을 조절받습니다. 위 절제 시에는 미주신경도 함께 절단되기 때문에 담낭의 수축 운동이 떨어지면서 담즙이 정체되어 담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담석이 담낭의 입구를 막아
담낭염을 일으키면 담낭절제술을 시행받아야 합니다. 수술의 일반적 합병증. 위절제술을 포함 개복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폐합병증. 전신마취와 복부수술 후에는 폐 기능이 떨어지고 통증으로 인해 심호흡과 기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끈적끈적한 가래가 기관지를 막아 폐가 허탈되는 무기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기에 세균이 증식하면서 폐렴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폐렴이 심해지면 인공호흡기를 비롯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폐혈증과 호흡부전으로 진행하여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폐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호흡과 기침, 조기 보행 운동으로 가래를 배출하고 폐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상감염. 창상감염은 폐합병증과 함께 가장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소화관 내부에는 정상적으로 세균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화관을 자르고 있는 수술을 받은 환자의 2.5%에서 5% 정도에서 수술 상처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창상 감염이 발생하면 실밥을 제거하고 소독을 자주 하면서 새살이 차오르기를 기다렸다가 1주 정도가 지난 다음 상처를 다시 봉합하기도 합니다. 심부정맥 혈전증, 폐색전증. 심부정맥 혈전증이란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환자가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지의 깊은 곳에 위치한 정맥 내에 혈전이 발생. 혈액의 흐름이 차단되어 다리가 붓고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편 환자의 일부에서는 정맥 내의 혈전이 떨어져 나와 폐혈관을 막음으로써 호흡곤란과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폐색전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고령 환자나 비만한 환자, 심장질환자나 침대에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 피임약 복용자 등은 하지정맥 혈전증의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고 조기에 보행 운동을 시행하여 혈류가 정체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유착과 장폐색. 개복수술 후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환자에서 소화관이 서로 들러붙는 장유착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환자에서 장유착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환자에서는 수술 직후 또는 심지어 수십 년이 지난 다음 유착된 부위로 인해 장이 꼬이면서 막히는 장폐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폐색의 상당수는 금식과 콧줄 삽입 등을 통해 호전되기도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수술로 유착된 부위를 풀어주거나 장을 절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유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 이후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여 장이 정상적으로 자리를 잘 잡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혈. 수술 방법과 기구의 발달로 인해 과거에 비해 수술로 인한 출혈량이 크게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환자에 따라서는 수술 전후로 수혈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우 드물긴 하지만 간염이나 에이즈 등 감염성 질환이 전파되거나 수혈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발생하는 소량의 출혈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출혈이 지속되거나 양이 많은 경우에는 혈관 속으로 도관을 삽입하여 출혈 혈관을 막는 시술을 하거나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복강 내 농양, 문합부 유출. 드물긴 하지만 복강 내부에 염증이 발생하여 고름주머니가 생기는 복강 내 농양이나 장과 장을 연결한 문합부에서 유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강 내 농양이나 문합부 유출은 항생제 투여와 함께 배액관을 삽입하여 치료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금식이나 입원 치료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재수술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문합부 협착. 소장은 내부 직경이 비교적 작기 때문에 장과 장을 연결한 문합 부위가 아물면서 좁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합부 협착이 발생하면 구토나 복부 팽만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협착은 금식과 비위관 삽입을 통해 저절로 호전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내시경이나 방사선 시술을 통해 좁아진 부위를 풍선으로 확장시키기도 합니다. 기타 합병증. 그 외에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는 심장의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되는 뇌졸중, 그리고 마취제나 항생제, 출혈이나 탈수 등에 의한 간 손상이나 신장 손상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들은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는 합병증이지만 고령 환자나 심혈관 질환자, 간 및 신장 질환자 등 수술 이전부터 위험성을 가진 환자의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사항. 수술에 앞서 CT 등 충분한 검사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0.5cm 이하 크기의 암 병변은 CT에서 확인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술 전 발견되지 않았던 암 전이가 개복을 한 다음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으로 인해 장폐쇄나 출혈, 장천공 등 합병증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비록 암을 모두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부위를 절제하거나 장을 서로 연결하여 새끼를 만들어줌으로써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해주는 고식적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이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수술이 환자의 생존 기간에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수술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및 다른 치료 방법. 아주 초기의 위암인 경우 내시경이나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이 시도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환자에서 근치적 위절제술은 위암의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위암의 경우 방사선 치료는 효과적이지 않으며 항암 화학요법은 수술 후 보조적인 치료법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에서 위절제 수술은 의학적으로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위암 수술의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